안녕하세요. 덴탈그루입니다. 취준생 프로젝트 치면세마룬 파트 4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치면세마룬 끝내기 어때요? 치면세마룬은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과목인 만큼 파트 1부터 4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20문제 중에 16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치면세마론에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의 내용이 특별관리 대상자의 치면세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르면 안 되겠죠? 영상 마지막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 5가지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텍술의 적응증과 금기증입니다. 먼저 적응증으로는 치은염 및 얕은 치주낭이 있거나 외과적 처치의 전처치로 그리고 진행성 치주염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금기증으로는 치면세균막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깊은 치주낭, 심한 직업감염 환자, 급성 치주염 환자, 치아 동요가 심한 환자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시그널텍술의 과정입니다. 큐렛을 변형 연필잡 기법을 이용해서 적당한 힘으로 기구를 잡고 손고정합니다. 작업 각도는 60에서 70도를 유지하고 기구를 약하고 길게 여러 방향으로 동작합니다. 중첩시키면서 연속 동작으로 반복된 기구 조작을 합니다. 시그널텍술 후 주의사항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양치액으로 구강을 세척하고요. 며칠 동안은 단단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주의합니다. 칫솔질 시 출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출혈이 있어도 부드러운 칫솔물을 이용해서 치은을 마사지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시그널텍술은 적은 힘을 이용해서 여러 방향으로 동작을 하고요. 시클 스케일러가 아닌 큐렛을 사용합니다. 작업 각도는 60에서 70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초음파 치석 제거기의 적응증과 금기증입니다. 적응증은 초기 침염 및 치주염 예방, 다량의 치석과 외인성 착색물, 그리고 불량 유가 조직을 제거하고 치아 주위 조직의 청결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금기증으로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한테는 할 수 없고요. 탈해된 범랑질이나 직업감염이 심한 상태에서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 새로 맹출한 치아나 뉴치인의 사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물 분사로 인해서 치주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항세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치석과 과도한 침착물 제거에 용이하고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초음파 치석 제거기 팁에는 절단연이 없기 때문에 조직에 상처를 덜 줍니다. 단점으로는 분사되는 물 때문에 시야 확보와 치경 사용이 어렵고 수기구에 비해서 촉각이 둔합니다. 세밀한 치석 제거에는 부적합합니다. 초음파 치석 제거 수식을 보면은 먼저 핸드피스를 잡은 상태에서 동력과 물세기를 조절하고요. 물이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분무되도록 조절하고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치수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팁의 마모도를 점검해야 되는데 2mm 이상 마모 시에는 폐기하도록 합니다. 변형 연필잡 기법으로 핸드피스를 가볍게 잡고 시술 부위와 가까운 곳에 구내 또는 구에 손고정을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기구 팁의 측면을 치면에 적합하는데 치면의 15도 이내의 각도로 적용합니다. 학교에서 실습할 때 사용하는 초음파 치석 제거기는 피해조 앞전식입니다. 피해조 앞전식은 팁의 측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 시에는 약한 압력을 적용하고 한 부위에 오래 머물면 치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팁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스케일링 상호 실습할 때 굉장히 싫을 때가 있죠. 이렇게 환자가 과민함을 느낄 때에는 팁의 자각 각도가 15도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요.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약한 측방압을 이용해서 팁의 동작을 바꿔봅니다. 초음파 치석 제거기와 수동 치석 제거기의 차이점을 보면은 초음파 치석 제거기는 시술 시간이 짧고 작업단이 크고 둔해서 촉각이 떨어집니다. 초음파 치석 제거기는 치면의 압력이 적지만 수동 치석 제거기는 당겨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치면에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기구 각도는 초음파 치석 제거기가 15도 이내로, 수동 치석 제거기는 45도에서 90도로 적용합니다. 항색 효과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기구 동작은 초음파 치석 제거기는 여러 방향으로, 수동 치석 제거기는 침착물을 강하게 긁어서 제거합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방학 동안 치면 새마름 끝내봅시다. 화이팅! 치면 연마와 기구 연마에서 매년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치면 연마의 적응증과 금기증입니다. 적응증은 치석 제거 후 치면이 거칠어진 경우나 치아에 착색이 심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금기증으로는 최근 맹출된 치아나 치면이 탈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마제에 쉽게 긁히는 부철물, 출혈되기 쉬운 치은 상태이거나 치주낭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지대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마제의 조건으로 입자가 미세해서 치면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글리세린이 포함된 연마제는 물소도포나 치아 홈메우기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체질의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연마제의 양, 그리고 연마시 압력이 중요한데요. 러버컵이 약간 벌어질 수 있는 정도만 힘을 줍니다. 연마시 회전 속도가 빠르거나 연마제의 입자 크기가 클수록 치면에 대한 마모도는 커지고요. 러버컵의 단면을 치면에 직각으로 적합해서 1, 2초씩만 적용합니다. 엔진 연마는 심한 착색물이나 광범위한 착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페인팅 방법과 온앤오프 방법이 있습니다. 페인팅 방법은 치아 표면을 3등분하고 러버컵을 치경부에서 친열구 1, 2mm에 도달하도록 약간의 압력을 준 뒤에 절단면 또는 교합면 방향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러버컵은 평활면에, 브리스틸 브러쉬는 구치부의 교합면과 설면화가 발달한 전치부 설면에 사용합니다. 온앤오프 방법은 치아 표면을 6등분하고 러버컵을 직각으로 적합시킨 상태에서 치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연마 방법입니다. 엔진 연마 시 고려사항으로는 젖은 연마제를 사용하고 치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연마를 적용합니다. 러버컵은 치면에 직각으로 적합해서 저속의 약한 압력으로 한 부위에 1, 2초만 적용하도록 하고요. 치면 연마가 끝나면 반드시 연마제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엔진 연마는 치주낭이 깊은 환자한테서는 할 수 없고요. 평활면을 러버컵으로 미세한 입자의 연마제를 사용합니다. 러버컵의 가장자리를 친열구 깊숙이 넣으면 안 되겠죠. 1, 2mm 정도만 적합시킵니다. 네 번째 기구 연마입니다. 기구 연마의 시기는 기구 사용 시 기구가 치면에 미끄러질 때, 치석이 제거되는 느낌이 없을 때 합니다. 무딘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촉각이 둔해져서 기구를 동작할 때 측방압이 강해지고요. 동작 횟수가 많아져서 진과 치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길어져서 치면 세마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기구 연마 시기 검사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빛 반사 검사는 날을 빛에 비추어 보는 방법으로 기구의 날이 예리한 경우에는 날카로운 선을, 무딘 경우는 면을 형성해서 빛을 반사합니다. 플라스틱 막대 검사는 기구날을 플라스틱 막대의 측면에 대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고요. 예리한 경우에는 막대에 꽂히고 무딘 경우는 미끄러집니다.
확대경으로 절단면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절단면이 예리한 경우는 가느다란 선으로 날카롭게 보이고요. 무딘 경우는 뭉툭하게 보입니다. 연마석의 종류는 자연석과 인공석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석에는 아칸사스 스톤이 있습니다. 윤활제로는 오일을 사용하고요. 묻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거친 연마석으로 윤곽을 형성한 기구를 완전하게 연마할 때 사용합니다. 인공석은 종류가 많은데 자연석에 아칸사스 스톤이 있다면 나머지는 인공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활제로는 자연석과 다르게 물을 사용하고 자연석에 비해서 입자가 크고 거칠기 때문에 아주 무딘 기구의 윤곽을 형성하거나 연마할 때 사용합니다. 윤활제는 연마석 위에서 기구 날이 잘 움직이게 해주고 연마석의 긁힘을 방지하고 열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기구 연마의 방법에는 기구 고정법과 연마석 고정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구 고정법은 왼손으로 기구를 손바닥 잡기법으로 잡고요. 연마석과 기구의 내면이 100에서 110도를 이루도록 합니다. 기구날을 3등분해서 상방 3분의 1 부위부터 연마를 하고 마지막 동작은 하방 동작으로 마무리합니다. 연마석 고정법은 연마석을 바닥과 평행하게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기구를 변형 연필잡기법으로 잡습니다. 날을 3등분해서 힐 부위에서 팁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기구의 내면이 연마석과 100에서 110도가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 동작은 상방 동작으로 마무리합니다. 호흡 스케일러는 숫자 방향으로 당기는 동작을 하고요. 체스 스케일러는 숫자의 반대 방향으로 미는 동작으로 3회 반복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기구 구정법이기 때문에 기구는 손바닥 잡기법으로 마지막 동작은 하방 동작으로 연마석을 잡은 팔이 아니라 기구를 잡은 팔을 테이블에 고정을 시키고요. 연마석과 날의 내면은 100에서 110도를 유지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치면세마입니다. 노인은 전신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을 4번씩마다 확인을 하고 크고 단단한 치석은 나눠서 제거합니다. 치근이 시리지 않도록 기구 조작 시 주의를 하고요. 동요가 있는 치아는 한 손으로 치아를 고정한 뒤에 시행하고 오전으로 진료 약속을 잡고 시술 시간은 짧게 합니다. 임플란트 장착자는 플라스틱 기구를 사용하고 동작은 짧고 약한 압력으로 실시합니다. 치면 연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고요. 유지관리는 처음 1년은 3개월 주기로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진료 약속은 식사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식사 시간을 고려해서 잡아야 되고요. 저혈당 발생 위험에 대비해서 각설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환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덜 피곤한 시간을 골라서 약속을 잡고요. 치료 시간을 짧게 가집니다. 간염 환자의 경우에 전염성이 있는 경우는 응급처치 이외에 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초음파 시석 제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해서 합니다. 결핵 환자는 감염될 수 있는 기구나 장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요. 심혈관 질환자는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에게 치면세마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답은 1번 활동성 감염 환자는 치면세마를 연기한다 입니다.